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신비롭고 기묘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주로 익명의 사용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읽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든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려 한다. 내 이름은 지훈.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공개한 것은 10년 전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에 나는 고등학생이었고 방학 동안 숙제 때문에 친구 경민이네 집에 자주 갔었다. 경민의 집은 특별히 크거나 낮지도 않았고 새로 지은 깔끔한 아파트였다. 문제는 그의 집이 13층에 있다는 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기묘한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 그날도 경민이와 함께 과제를 하다 밤이 깊었다. 대체 몇 시간을 보낸 것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열중해 있었고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쯤 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경민에게 인사를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자마자 1층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춘 것이다. 문이 열렸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수 없이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층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건 이상했다. 엘리베이터가 무언가 오류가 난 것 같았다. 다행히 이번에도 문이 열리자마자 다시 닫혔지만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점점 불안감에 휘말렸고 2호 7층, 5층에서도 각각 멈췄다. 그리고 그 층마다 문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똑같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결국 1층에 도착했을 땐 거의 뛰다시피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때였다. 1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가지마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미 난 두려움에 휘말려 있었다. 정신없이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왔다. 다음 날 경민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전혀 믿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도 있다며 웃기는 거짓말이라며 넘겼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나는 경민의 집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 몇 년 후 우연히 과거의 이야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 삼아 올린 글이었다. 하지만 댓글로 이어지는 다른 이들의 경험이 나를 놀라게 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엘리베이터,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다른 사용자가 올린 댓글은 나를 더욱 소름 끼치게 했다. 그 아파트는 원래 한 유령이 등장한다는 소문이 기승을 부렸던 곳이었고 세입자들이 자주 이사를 가는 바람에 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대해 소문이 퍼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지켜왔다고 했다. 나는 여전히 그때의 사건을 초자연적인 것이라 단정짓고 싶진 않다. 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가끔 그때의 일이 문득 떠오를 때면 한밤중에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잠 못 이루는 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여름날 대학생인 지수는 방학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여행을 간 사이 혼자 집을 보기로 했다.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위치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살던 곳이라 익숙하긴 했지만 혼자 지내게 되니 조금은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지수는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은 후 방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걸으면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집의 복도 끝쪽 비어있는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또 다시 같은 시간 같은 방향에서 나는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지수는 그 소리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소리도 사라졌다. 지수는 그저 자신의 착각이라 새벽이 고요함이 만들어낸 상상이라 생각하기로 했다.
며칠 후 지수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시내로 나갔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던 중 문득 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띄었다. 집에 언제 들어와? 보낸 사람은 모르는 번호였다. 장난인가 싶어 무시했지만 곧 이어곧 보자 라는 메시지가 다시 왔다. 오싹함이 밀려왔다. 지수는 얼른 핸드폰을 꺼버리고 그저 빨리 집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집에 도착한 지수는 문을 잠그고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다는 것에 안도하며 씻고 자려는데 다시 한번 메시지가 왔다. 오랜만이야. 옆집 사람이야. 이번에는 번호도 뜨지 않았다. 급하게 옆집 번호에 전화해보려 했지만 그쪽은 이미 빈지 오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새 공포감에 사로잡힌 지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다. 그러던 중 집안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차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수 눈을 질끈 감고 시간을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한번 그 기괴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마치 문 앞까지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방금 전 자신이 꼼꼼히 잠갔다고 확신했던 방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채 소리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곧 그의 머리맡에 앉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숨을 쉴 수도 소리 낼 수도 없었던 그 순간 지수는 무서움과 피로에 지쳐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방의 구석에는 마치 누군가가 앉아있던 듯 쿠션이 눌린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 후로 지수는 그 집에 혼자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집이나 그곳에 혼자 남은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발소리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현실적이거나 괴기스러운 요소를 포함하며 독자들에게 오싹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은 그런 공포썰 중 하나로 상상력을 더해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은퇴한 노인 김 씨가 살고 있었다. 김 씨는 도시 생활에 지쳐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 마을은 작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곳곳에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미신과 괴담들이 있었다. 그중 고목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특히나 유명했다. 마을 중심에 서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무는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다고들 했다. 그런데 이 고목나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나누곤 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 나무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전해주던 이야기로는 나무 속에 영혼들이 갇혀있고 이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이런 이야기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도시의 논리와 과학에 익숙해진 그의 눈에는 그저 시골 사람들의 미신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여름밤 김 씨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고 잠을 이루지 못한 김 씨는 마을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을 나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달빛이 마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걸음을 옮기던 중 그는 무심코 고목나무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나왔다. 썩은 나무의 냄새와 함께 어딘가에서 꽃향기가 스며 나오는 듯했다. 나무 앞에 다다른 순간 김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나무 껍질 사이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앞불싸 이번에는 분명히 보였다. 사람의 손이 나무 껍질 틈 사이로 뻗어나와 있었다. 김 씨는 놀라움에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나무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듯했다. 손은 천천히 김 씨를 향해 뻗어나왔고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목소리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도와줘. 나가게 해줘. 김 씨는 공포에 질려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을의 집들조차 생소하게 느껴질 만큼 정신없이 뛰어갔다.
그날 밤 김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 이후로 김 씨는 고목나무를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그리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마을의 고목나무에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갇힌 영혼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신문이나 책에서 본 고대 전설처럼 그 영혼들이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름이 지고 가을이 오면서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고목나무 이야기도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서 멀어져 갔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여름밤이 되면 그날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드문드문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일지 아니면 진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김 씨는 그 고목나무 앞에서 본 것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세월 속에 잊혀졌지만 해마다 여름밤이면 김 씨는 여전히 불편한 꿈을 꾸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 씨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지만 고목나무에 관한 새로운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갈 때마다 이 낡은 이야기는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살아 숨쉬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해마다 여름이면 사람들은 고목나무 근처를 피했다. 나무가 오랜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동안 그 속에서 무언가가 진정한 해방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다.